악재와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1113원대까지 내려온 환율 여기에 외국인 매수 전환 어제 시장을 또 말해주는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백신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됐는데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성우 과장님이 하나하나씩 짚어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또 시장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자리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팍팍 올라갈 때 내 종목도 잘 가야 신이 나는 법인데 시장 대비해서 내 종목 탄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 얘기들까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을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0220-4875,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달리는 말 대 달릴 말입니다. 두 개 다 타면 안 되나요? 뭐 잘만 하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투자 어떤 그 스킬, 네. 내공 여기에 따라 달리는 말을 타서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아니, 네. 상담 신청 들어오면 10개 중에 9개가 추경 매수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달리는 말에 타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달린 말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기는 한데 참 시장이 요즘 너무 괜찮아요. 아니, 예. 외국인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예. 정말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예, 굉장히 네.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분위기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말씀도 계속 드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태평성대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가급적이면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죠. 네. 저는 비관론자 아닙니다. 다만 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산타랠리와 같은 이런 선동적인 표현을 쓸 생각은 뭐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모두가 환호할 때 이제 역시 좀 뭐 불안 요인도 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혹시 모를 또 리스크에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굴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거든요. 또 이러다 또 언제 또 시장이 또 급변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네. 연중 최고치예요. 그죠? 어제 여러분들 뭐 뉴스 헤드라인에 코스피 연중 최고치. 뭐 굳이 뭐 좀 길게 늘려드려 보면 29개월 내 최고치. 그죠? 네. 이런 내용이고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22개월 내 최저.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좋은 어떤 헤드라인이 지금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고무적인 건요.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뭐 가릴 거 없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때 동학개미 운동으로 요때 요 구간 있잖아요. 3월에서 8월까지 이 정말 이 행복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이때처럼 이제 어제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 예. 종목들이 뭐 태반인데 더 센 종목이 그러니까 있느냐. 더 가고 덜 가고의 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이 이제 오르는 그런 시장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죠. 이거 뭐 제가 최근에 뭐 이제 퍼스트 클래스의 종목 포트를 하면서도 제가 어지간하면 5종목을 안 채우다가 며칠 전에 채우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어지간해서는 5종목 꽉 안 채우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5종목을 채웠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도 뭐 여기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즐길 필요 있고요. 그리고 뭐 간밤에 파이자 이슈도 또 네. 우리 시장에 또 불을 지펴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달리는 말도 달릴 수 있고 쉬던 말도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둘 것이냐.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야 뭐 굳이 뭐. 근데 그런 분들은 굳이 제 방송을 안 보셔도 혼자 스스로 잘 하십니다. 근데 매일매일 저를 보시는 분들은 무언가 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럼 지금은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인 거예요? 어때요? 지금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온도차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주제를 정확히 좀 짚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티키타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차트 볼게요. 자,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인데 지금 코스닥은 아니죠. 아직 전고점까지는 55포인트, 그죠? 한 7% 정도 올라줘야지만 이제 전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좀 비는 거죠. 그죠? 계산상. 코스피는 이미 다 채웠는데.
지수상으로는 채웠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뭔가 좀 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 빈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일단 제약적으로 가보죠. 요즘 뭐 제약바이오, 제가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트레이딩으로 뭐 번외 종목도 한번 해보고 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끌어 줄 것이다 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준 거예요. 그런데 요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에는 조금 아쉽다. 왜 그러냐? 네. 자, 양도세 기준이 3억으로 할까 하다가 10억으로 유예돼서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 아직도 제약바이오는요. 지난 연말 대비해서도 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10억이어도 그대로여도 매물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인 거예요. 3억이었을 때는 극악무도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10억으로 유예시켜 놨다고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자유로워진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내 12월까지도 이제 비중을 줄이려는 그런 강성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제 강성 주주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모든 이슈를 다 이제 체크한 다음에 맞아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니까 네. 오히려 그분들의 매도가 요즘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강한 반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10억이라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치열하게 매물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코스닥의 지수 견인력은 떨어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저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 위너 테이크 올이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간밤에 파이자의 낭보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제약바이오주 얘기하실 때는 그렇죠. 그 말을 예. 늘 하셨어요. 파이자의 네. 낭보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간밤에서 예를 들면 같은 RNA 기반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같이 올랐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백신 개발 아스트라제네카는 밀리고. 그러니까 뭐 노바백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 올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뭐 눈 떠보면 항공주, 여행주 오를 거예요. 경기 민감주 오를 거예요.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 코스닥을 견인해줬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저는 좀 눈여겨볼 이제 생각이고 이제 그 소회를 또 내일 한번 또 점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이고 그러면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뭔가 좀 비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뭔가 이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얘가 코스닥을 좀 견인해 주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난세의 영웅이 하나 나타나야 될 때가 됐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난세 힌트가 영웅이 나옵니다. 어디서 탄생할까요? 볼게요. 자, 네. IT를 한번 봅시다. IT를 한번 보시면. 자, 아니 근데 또 요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와 화학을 제일 많이 그렇죠. 사고 있어요. 자,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위에 거는 코스피 전기전자 차트예요. 아래 거는 코스닥 IT 종합 차트입니다. 역시 온도차가 있죠. 자, 코스피의 전기전자는 이미 전고점을 지금 뚫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코스닥 IT 종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자, 연초 대비해서 역시 주가 상승률도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대주주 10억 이슈에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른 네. 시간부터 정말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한 5통 넘게 왔는데 뭐 한국전력, 대한해운, SK신텍 등등 궁금하다라고 많이들 문의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과연 내 종목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많은 이 것 같아요. 말씀을 사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는 뭔가 전열을 좀 재정비해가지고 새로 이제 옷을 갈아입는 시장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 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이 여러 개 있으시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한두 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계좌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은 뭐 제가 그걸 뭐 네.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시장은 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있고 간밤에는 언택트주가 확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그 병복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있는 종목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분명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3통의 전화가 더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해성 DS, 뭐 첨보 제가 등등. 어떻게든 네. 여러분들을 이 난국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려고 아침에 매일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성의껏 최대한 제가 답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이게 여기도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예요.
코스피처럼 이제는 코스닥도 IT가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딱 떠올려. IT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어? 예,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지금 유튜브를 보더라도 근데 삼성전기로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물어보시는 것들이 분도 여기서 있네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네. 그동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네. 반도체 전공정으로 해먹어, 후공정으로 해먹어, 5 장비로 해먹어, 자율주행으로 해먹어, 그죠? IT는 참 올해도 많이 해자셨어요. 그런데 IT 중에서도 한 번도 안 해자신 섹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디스플레이 섹터.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LG 네. 디스플레이부터 가시죠. 자, 그죠? 자, IT는 영원한 떡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IT는 그 각각의 어떤 그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이다, 후공정이다 등등의 그런 사이클이 계속 겹쳐가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IT 중에 어지간한 섹터는 올해 다 한 번씩은 먹었죠. 네. 근데 지금 유독 못 먹은 데가 이쪽 디스플레이 섹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자, 그죠? 뭐 LG 디스플레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걸 뭘 해먹었다고 볼 수 없는 차트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SFA라고 이제 코스닥의 OLED 아주 그냥 우량한 녀석이 있는데 얘도 지금 주가 오른 게 별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관련해서는 제가 두 종목을 우리 포트에 담았죠. 하나 네. 로맨스, 그죠? 뭐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 자, PI 첨단 소재도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IT에서 이제 해먹을 섹터는 다 해먹었는데 자, 디스플레이 섹터는 아직도 지금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뭐 LCD 뭐 판가이나 뭐 중국 업체 뭐 치킨 게임 등등해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구조조정도 하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공교롭게도 이게 오비일학인지 자, LG전자에서 이제 TV를 말아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드디어 휴대폰까지 말아버렸습니다. 뭐 이제 네티즌들은 이제 상소문 에디션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펼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접죠. 근데 지금 LG전자는 핸드폰을 이제 말아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갑자기 오비락으로 이런 이제 롤러블 휴대폰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미니 LED TV를 이제 출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디스플레이 섹터에서 뭔가 새로운 간판들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게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런 모멘텀으로 IT는 한 번 더 또 다시 이런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많은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전일 장중에 17% 넘게 급등을 하면서 목표 주가 14,300원을 또 넘어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주에 또 강군주가 있는 만큼 화장품 섹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요것도 AS 해드려야죠. 네. 예,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장중에 17% 급등해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네. 장기적으로 보면 참 바닥에 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장중에 17% 급등 윗골이 딱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이런 모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 하방 경직을 가지고 정말 꿋꿋하게 버텨준 점 너무 고맙고 네. 목표가를 달성시켜줘서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골을 넣으라고 그렇죠? 골을 넣으라고 포진시켜 놓은 녀석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녀석이 어제 드디어 목표가라는 골을 넣어준 것도 너무 고맙지만 자, 이렇게 주가의 어떤 그 이 힘이 이제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면은요. 이거는 사실 꽉 채운 양봉이 아니라서 좀 퍼스트 아쉽다라는 클래스의 것이네요. 정식 네. 종목에 계속 남아있을 사실 자격에는 약간 미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오늘 공식적으로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공식적으로 포트에서 편출을 하되 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광군제라든지 연내 어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뭐 방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자, 트레이딩 종목으로 일단 전략을 좀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 종가가 다시 이제 13,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재매수하시는 거 유효하다. 그리고 네. 또다시 목표가는 10% 수준의 목표 수익인 14,300원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해서 7%의 리스크 관리 라인은 반드시 엄수하신다면 충분히 트레이딩으로는 재미를 볼 수 있는 녀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밀어 올려가면서 네. 우상향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어제 주가가 뭐 속된 말로 너무 방정 맞았다.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정식 포트에서는 제외하되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또 파트에는 어떤 종목이 담기게 될지 종목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접수를 주셨는데요.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부터 전화가 정말 쉴 새 없이 왔습니다. SK심텍, 첨보, 한국전력, 대한해운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암호그린텍, HDC, 현대, EP, 해성DS 등등
등등 궁금하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또 코멘트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훈 과장과 시장 얘기 알차게 나눠봤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